안녕하세요, 푸바입니다. 자, 오늘은 창작 그리고 상상하기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제가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를 켰습니다. 지금 요거는 신티크로 한번 그려보려고 지금 클립 스튜디오를 켰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창작 상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작도 하고 이제 뭔가 상상하면서 제작을 하잖아요. 스케치업 같은 거. 자, 스케치업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브러쉬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을 제가 대부분 좀 많이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스케치업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창작을 할때 이렇게 사각 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 박스를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뭐 건물이든 뭐 오브젝트든 이런 식으로 사각 박스를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서 깎아내는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요. 근데 요거를 요런 이제 기준이 딱히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레퍼런스 그러니까 뭐 기준되는 무슨 디자인 같은 게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웬만하면 참고 이미지를 직접 보지 않고 직접 그죠? 요거를 상상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상상하냐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요걸 직접 보지 말고 나중에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보고 하면 너무 직관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따라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1번, 2번, 3번 물론 이건 예입니다. 뭐 100번이 될 수도 있고 20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자료나 뭐 컨셉이나 이런 걸 찾아보잖아요. 아니면 직접 사진을 찍거나. 근데 요게 뭐 3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보는 겁니다. 일단 눈으로 익히고 눈으로 보고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서 조합을 합니다. 하는데 요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 정도는 뭐 쉽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랑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랑 확실히 이제 여기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눈으로 보면은 이 직관적으로 되고 상상을 하면 조합이 됩니다. 근데 이 조합할 때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가 많다. 그래서 장점이 뭔가 세상에 없는 거, 그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없다. 이게 장점이고 이 단점이 뭐냐면 익숙하지 않으면 답답하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케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지우겠습니다. 복잡하니까 더 크게 되나? 오, 좋아요. 싹 지우고 스케치를 하는데 오, 엄청 크네 이거. 와, 이게 뭐야? 돌아가게 했습니다. 좀 돌려가게 합시다. 스케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가 있다 그러면 일단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립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건물이 있겠지 뭐 있겠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려봅니다. 막연하게 그려보는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내려와 있다 아니면 이쪽에 좀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사실은 돼 있겠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상 것처럼 쓱쓱 뭐 이렇게 해도 나와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표현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봅니다. 하다 보면 요거 괜찮네 하는 게 또 나오는데 요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막연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막연하다는 거는 이게 뭔가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되면 엉망진창이 된다 라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봐라. 데이터를 많이 보고 머릿속으로 조합하는 그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 일단 재미가 있죠. 재미도 있고 그리는데 거리낌이 없어진다.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일단 막힘이 없으니까 좀 작업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럼 작업 속도가 빠르면 뭐가 좋을까요? 결과물이 빨리 나오겠죠. 근데 결과물이 빨리 나오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빨리 프로세스가 안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뭐 상상을 하면서 이제 창작을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죠?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뽑으면은 결과물은 빨리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만약에 막 결과물 내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막 뭐든지 막 설계해가지고 그죠? 막 여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또 뭐 이런 설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게 있어야 만들기가 쉽다. 그런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 받겠죠. 왜냐면은 나쁘게 말하면 좀 틀이 조금 있는 거고, 좋게 말하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좋게 말하는 게 계획이 있고, 이게 설계죠, 설계. 근데 설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설계가 안 맞을 경우는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죠? 설계가 맞다 하더라도, 또 나중 가가지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 50m인데, 48.5m가 됐다. 그럼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틀이나 설계도가 있어서 거기에 정말 맞춰야 된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이 스케치업 이고 웹툰 쪽을 이제 쓰는 배경인 경우는 그죠? 좀 자유롭죠.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죠? 조금 상상 쪽으로 가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디자인을 하셔라. 그러면은 창작이 조금 더 편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재미가 있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건데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이제 손으로 볼펜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뭐 러프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서 내가 요 장소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건물이 어떻게 서 있고 라는 거를 제가 이 캐릭터 시점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런 골목이 다 있을 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그죠? 요런 골목이 다 있을 거예요. 이 골목은 진짜 흔한 골목인데 대신 이 세상의 컨셉, 이 세상의 세계관을 상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뾰롱 하고 이제 창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막 이런 창작도 머리 아프고 컨셉이 잘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자료,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자료를, 그죠? 요런 컨셉을 많이 보고 머릿속에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SF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도 많이 보고, 뭐 드라마도 정말 막, 예를 들어 스타게이트, 그죠? 스타게이트 같은 것도 제가 1기부터 7기까지 거짓말 안 하고 한 5번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한 200편 될 겁니다. 200편. 이걸 5번 정도 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작업할 때 옆에 틀어놓고, 그죠? 옆에 틀어놓고 봤던 거라도 틀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이제 뭐 귀, 뭐 아니면 뭐 그런 뭐 분위기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들려지고, 또 스타게이트뿐만 아니고 뭐 스타트랙, 뭐 무슨 드라마 엄청 많죠. 그거를 계속 틀어놓는 겁니다. 그냥 뭐 영어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컨셉이나 분위기, 그죠?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지 간에 틀어놓고, 보지는 않더라도 제가 곁눈질로 살짝 보면서, 요거 봤던 건데 다시 보니까 또 재밌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데이터 자료 조합, 그리고 요 조합을 통한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창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창작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딴 거 한번 켜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SF 쪽 배경의 이제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예시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는 하늘섬, 그죠? 도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게임이든 뭐 무슨 뭐 옛날에 심시티 있죠. 심시티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게임도 중요합니다. 게임도 이제 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물론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래픽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게임을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뭔가 눈이 높아요. 그죠? 눈이 높고, 예전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런 컨셉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잘 나오죠. 게임 많이 하셨던 것도. 근데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게임은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시선이. 게임을 온전히 게임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배경도 보고, 그리고 분위기 또 같이 봅니다. 그래서 게임은 뭐 예를 들었고, 디아블로 같은 거 좀 음침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려면은 그런 음침한 분위기의 영화, 게임,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곳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느끼는 분위기,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작을 합니다. 자, 블랙으로 됐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은 중요하죠. 이 상상으로 인해서 이제 창작이 조금 밑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시작되는 건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상상. 저는 이제 어릴 때 상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상상화. 그러니까 뭐 그냥 하려면은 일단 내 머릿속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 그죠? 소재,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조합이 돼서 막 섞입니다. 막 섞여가지고 결과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요것도 다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SF다 그러면은 조금 뭐 삭막하고 기계적이고 메카닉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배관, 그리고 이런 깡통, 그죠? 드럼통, 뭐 아니면 압축기, 뭐 이런 뭐 기계적인 것들. 그리고 이건 외관이죠. 외관인데 여기 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서 있다면, 그죠? 조금 압도적이다. 압도적으로 큰 건물들. 그리고 뭔가 딱 봤을 때 조금 분위기가 좀 무섭다, 삭막하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갖고 좀 거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그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만약에 요 뒷건물 뒤쪽으로 봤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뭐 계단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런 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긴 했지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게, 이게 그냥 뭐 계단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그냥 계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오래된 건물이나 낡은 건물이나 이런 거 하면 뒤쪽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 되어 있죠. 근데 요런 거 하나가 분위기를 좀 살려줍니다. 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요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창작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이런 골목길의 뭐 그 느낌, 그런 것도 이렇게 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도 다 아시는 거죠. 딱 보면 알죠. 태양광, 태양열, 뭐 그런 판넬, 패널들이죠. 자, 이런 것도 머릿속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입니다. 이런 구조들, 철골 구조들도 뭐 HB도 있고, 아니면 뭐 갈바, 그죠? 갈바 프레임도 있고. 사실은 요게 제가 예전에 이제 인테리어하고 신축을 하면서 이런 구조 비슷하게 제작한 게 많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뭐 상상을 좀 덜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런 것도 뭐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 철골 구조, 프레임 구조, 뭐 H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봐라. 데이터를 많이 봐라. 근데 대신 데이터를 보고 만들지 마라. 정말 힘들면은, 그죠? 난 도저히 모르겠어. 난 보고 만들어야 돼.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보고 만들지만, 그렇게 보고 만드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데이터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 되면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봤던 건데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네. 그게 바로 머릿속에 데이터가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건물이 이렇게 되고, 뭐 위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배선이 돼 있고, 창문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런 게 다 조합이 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순하게 보면 많이 보고 많이 상상해라, 두 개입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네, 그죠? 많이 보고 상상을 하기. 자, 예를 들면 비행기를 그리세요 하면 우리가 몸통, 그죠? 몸통 있고, 그죠? 날개 있고, 이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 보조 날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비행기를 그리세요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기차를 그리세요 하면 기차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기차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자동차를 그리세요 하면 자동차도 나오고, 그죠? 산이 그리세요 하면 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산이 어떻게 생긴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머릿속에는 있다 이겁니다. 데이터가, 산이란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요.
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초록색일 거다 라고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풍경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보고 이런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조합하는 겁니다. 아, 산 플러스 강 플러스 다리 뭐 이렇게 하면은 배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산 만들고 강 만들고 위에 다리 얹으면 그죠?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경을 제작해서 이제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 비행기, 기차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서 기초적인 건 알 수 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렵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찾아야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찾아도 되는데 여기서 상상을 해봅시다. 비행기가 날개가 있고 몸통 뭐 있죠. 근데 이거를 기본적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거기에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보고 그냥 상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옆에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하면 스케치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가미를 하는 거죠. 뭐 밑에 제트 엔진이 달려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한 개 더 있으면 뭐 좋겠다. 그리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있는 게 거칠지만 조금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부분 이런 색깔이 다른 색깔일 것이고 뒤에도 뭐 다른 색깔일 수도 있겠네. 여기는 무슨 마크가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미래적인 느낌으로 원한다. 그러면은 또 뭐 이 제트 엔진이 없어지고 뭐 플라즈마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진보된 디자인으로 뭐 바뀐다든가 이렇게 조금씩 조합이 되겠죠. 조합이 되겠죠. 그죠? 미사일 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날개가 이렇게 더 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까만색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비행기 모양을 알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그리고 싶다. 근데 바로 이 데이터를 찾아서 사진을 보게 되면 막상 처음에는 쉽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저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쉬워요. 조금 쉬워집니다. 쉬워지는데 단점 상상력으로 만드는 상상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이거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상상 속도가 좀 느려져요. 보면 데이터 사진 보면. 근데 물론 데이터 사진을 보면 더 빨라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근데 요런 걸 연습을 하면은 그죠? 데이터를 미리 보고 내가 쌓아둔 다음에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러프하게 막 그려보는 게 많아지면 상상력 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전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고통스럽고 뭐 힘들고 뭐 맞긴 맞는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막 나는 무조건 이거 만들어야 돼, 나는 이거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데 그런 생각 좀 버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디자인을 딱 해보고, 여기서 조금 더 이걸 추가하면은 이쁘겠네, 요걸 조금 더 만들면 이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가 좀 덜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자, 이런 것도 그냥 건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건물들을 이렇게 막 보는데, 현대 건물인 경우는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쉽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아파트 지금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들기는 쉽습니다. 아파트가. 왜냐면은 다 똑같아요. 1층 정도만 만들고 복사,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공간 만들면 끝. 그리고 옆에 뭐 100 몇 동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약간 틀어주고 이런 아파트는 금방 만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옛날 고대 건물이다. 고대 건물. 뭐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아, 무슨 프랑스에 있는 성, 그런 거는 데이터를 보고 똑같이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오죠. 근데 똑같으면 이거 무슨 성이네, 무슨 건축물이네,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조합한다. 10개의 성, 뭐 10개도 필요 없습니다. 5개 합시다. 5개 성. 5개 외국에 있는 무슨 독일에 있는 성, 무슨 성 이렇게 해갖고 5개를 어느 정도 디자인을 딱 봐요. 디자인을 보고,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저기는 저런 식으로 돼 있네. 그죠? 그리고 한번 러프하게 그려봅니다. 손으로 그려보고, 디자인이 이제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조합을 하는 거. 머릿속에서 막 조합하는 거. 머릿속에 막 조합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뱅글뱅글 조합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요. 이 식으로.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문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있구나. 그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브릿지가 밑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또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또 한 개 더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면 됩니다. 디테일이 막 들어가서 이쪽으로도 조금 나오고, 길이 있고, 여기는 담벼락이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담벼락을 넣어서 여기 입구를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배경 워터마크 여기, 그죠? 태양을 넣거나 달을 넣거나, 뭐 여기는 좀 부서졌으면 좋겠네, 이런 디테일은 이제 만들면서 조금씩 하는 건데, 자, 이런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죠? 이게 창작이 되는 겁니다. 창작이. 이런 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그린 거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고, 꼭 그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고, 내가 요 성을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다 라는 거를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어요, 머릿속에. 우리 뇌가 정말 엄청난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슬쩍 넘겨도 생각이 나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그 조금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이. 아니 이 조금씩 봤는데 어떻게 이걸 그립니까? 하지만 이 조금씩을 한 번이 아니고 10번 보고 20번 보고 어떨까요? 10번 보고 20번 한 번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1%가 10%가 되고 20%가 되고 30%가 되고 40, 50, 60, 70, 100%는 솔직히 좀 오바고 한 40에서 50%만 돼도 이 조합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컨셉을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상상을 많이 해보고 상상이 잘 안되면 데이터를 보고 조금씩 보고 여러 번 봅니다. 여러 번 보고 막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면 안되고, 그죠? 그냥 보기만 하면 안되고 나중에 돼서 이런 식으로 막 러프하게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뭐 여기 조금 더 뭐 추가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를 이제 또 스케치업 3D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만든 거 있죠? 그거 어디 있더라? 제가 만든 걸 또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 그때 그게 파일을 제가 정리해 버려가지고 여긴 있네. 여기 아니구나. 이게 워낙 폴더를 제가 많이 나눠가지고 좀 헷갈려요. 지금 페어를 만들었었죠. 제가 예전에 고대 마을 페어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어딨냐? 여기 있구나. 자, 일단 요거는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으로 그나마 볼만한 게 여기 있네. 자, 이거를 들고 와서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하죠. 그죠? 좀 확대된 컷이 없나? 확대된 컷이 있을 텐데. 여기 있구나. 여기도 있고. 자, 일단 요거 먼저 갖고 오고.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뭐 보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 기둥을 만들었는데 기둥이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있고 구멍이 있다. 근데 이거 양쪽으로 놓으면 약간 성처럼 만들 수 있겠는데 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두 개 복사해 가지고. 근데 이쪽은 또 복사를 했지만 이쪽 느낌하고 이쪽에 이제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거 오브젝트, 이런 오브젝트 있죠. 이런 거 여기 좀 달라요. 그리고 문을 만들고 크게 문을 냈습니다. 문이 아니고 답을 쌓고 크게 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겠네. 그럼 그림자가 좀 생겨서 입체감이 생기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하고, 여기 만약에 계단이 있으면은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깔리겠구나, 카펫이. 그리고 문도 이렇게 길게 하면 굉장히 웅장하면서 압도적으로, 그죠? 만약에 사람이 요만하면 엄청나게 좀 압도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죠? 사람이 이렇게 한 이 정도 되겠죠,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연출도 좋고 굉장히 좀 웅장하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길게 했고, 위에는 여기가 또 보이게끔 중간에 안을 보이게끔 투명한 유리로 해가지고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투명합니다. 여기 보면.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걸 보여드릴까? 자, 안쪽에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는 예전에 제가 브러쉬로 제작한 스테인글라스 스타일로 여기 약간 투명하게 밖에 살짝 비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또 느낌이 다르죠?
그죠? 의자가 요만하니까 사람은 한 요만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한 요만해요. 그 정도. 얼마나 이제 큰지를 아시겠죠, 안에가. 많이 크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딱 생각하고, 좀 압도적인 걸 느끼고 싶을 때, 좀 뭔가 웅장한 걸 느끼고 싶을 때는, 청고도 엄청 높고, 좀 오버스럽게 높게, 원래는 실제 성당, 정말 큰 성당 하면 이거 더 큽니다. 이만해요, 막. 진짜. 정말 이만. 저는 해외 무슨 성당에 가본 적 없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압도적이니까, 실제로 가면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그죠? 상상이 되겠죠?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와 하면서 막 걸어가겠죠. 우와, 우와, 하면서. 그죠? 이런 걸 상상해가지고 이 스케일을 막 크게 늘리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 뭐냐면, 이 의자 사이즈가 뭐 2m, 그리고 이거 50cm, 그죠? 이렇게 높이도 50cm, 폭도 50cm 정도 만들면, 이거 갖다 대면 딱 우리 실제 1대1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도 한 이 정도 되고, 사람도 이 정도 되니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딱 갖다 대면 얘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의자 기준으로 와 이만큼 높게 만들자, 오버스럽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상의 일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몰라, 그냥 대충 만들어, 보통 높이 3m 이러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청구가. 이것도 낮을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와 나는 상상할 거야, 엄청 높게 상상할 거야, 15m 가자, 20m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만들고, 이런 계단들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근데 뭔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좀 뺀 부분이 있어요.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왕자라든가 아니면 뭐 제일 높은 사람의 자리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쓸데없는 얘기 같기도 한데, 이런 이제 창작에 대한 상상,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도 한번 이 SF 건물이나 아니면 무슨 오브젝트나 이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거, 스케치업으로 제작하는 거, 그런 거를 요번에는 제가 클립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스케치업을 한번 켜가지고 제가 스케치업을 한번 만들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좀 지루하시죠? 근데 뭐 이렇게 막 잡다한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30분 40분 훅훅 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상상은 정말 재밌는 거죠. 사람이, 동물 중에 상상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라고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은 정말 깊은 상상, 미래에 대한 상상, 우주에 대한 상상, 뭐 이런 이거 인간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의 인간의 특권이기 때문에 많이 상상하시고 많이 창작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